제9장 기체 만들기. 제9장 기체 만들기에서 배워볼 주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이트록스 제조 방법, 멤브레인 분리 방식, 연속 흐름 방식, 부분압 방식, 컴프레서 시스템, 일반적인 장비의 고려사항, 스쿠버 실린더의 고려사항, 나이트록스 충전. 나이트록스는 자연 상태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혼합기체입니다. 따라서 인공적으로 만들어야 하며 일반 공기보다 산소 농도가 높습니다. 특정 국가나 지역에서는 산소가 혼합된 나이트록스를 완제품 형태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다이빙 리조트나 센터에서는 현장에서 직접 제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이유는 성분 조절의 유연성, 비용 절감, 현지 수급 문제 해결 등 때문입니다. 나이트록스 제조에 사용되는 산소는 목적에 따라 구분되며 아래 세 가지가 가장 흔합니다. 공업용 산소는 가장 저렴하지만 불순물 함량이 높아 다이빙용으로는 부적합할 수 있습니다. 의료용 산소는 높은 순도의 산소로 인체 사용을 전제로 생산됩니다. 조종사용 산소는 항공이나 잠수 등의 특수 목적에 사용되며 다이빙용으로 적합합니다. 자, 여러분, 이번엔 나이트록스를 만드는 방식 중 하나인 멤브레인 분리 방식에 대해 알아볼게요. 멤브레인 분리 방식은 공기에서 질소만 골라서 빼내는 장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원래 우리가 숨쉬는 공기는 산소 21%, 질소 78%인데 이 장치를 통과하면 질소가 빠지니까 산소 비율이 올라가요. 그럼 뭐가 되죠? 그렇죠. 산소 농도가 높아진 나이트록스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어느 정도의 산소 농도가 나오느냐는 이 멤브레인 필터가 어떤 제품이냐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히 몇 %가 나올지는 기계 성능에 따라 달라요. 그리고 이렇게 질소를 일부 제거하고 남은 공기를 탈질소 공기, 영어로는 Denatured Air라고도 해요. 마지막으로 이 멤브레인 방식으로 만들어진 산소 농도가 높은 공기는 다른 혼합 방식, 예를 들면 부분압 블렌딩 방식에 사용하기 위한 기체로도 쓰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엔 나이트록스를 만드는 또 다른 방법, 바로 연속 흐름 방식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 방식은 산소 또는 나이트록스를 공기랑 계속 섞으면서 바로바로 충전하는 시스템이에요. 쉽게 말해 기체를 실시간으로 혼합하면서 탱크에 충전하는 방식이죠. 이때 산소 성분을 조절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이 직접 밸브를 돌려서 수동으로 조절하는 경우. 두 번째, 컴퓨터가 자동으로 밸브를 조절해주는 경우. 요즘엔 자동화된 시스템도 많아서 버튼 몇 개만 누르면 정해진 산소 농도로 나이트록스가 딱 만들어집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빠르고 간단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큰 다이빙 센터나 리조트에서 많이 사용되죠. 왜냐하면 하루에도 수십 개의 탱크를 빠르게 충전해야 하니까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가장 자주 듣게 될 나이트록스 제조 방식, 바로 부분압 방식에 대해 알아볼게요. 이 방식은 정말 많이 써요. 왜냐하면 장비도 간단하고 방법도 간단해서 어지간한 다이빙 샵이면 대부분 이걸 사용합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원하는 나이트록스 성분에 따라 탱크에 주입할 산소와 추가로 충전할 공기의 압력을 계산합니다. 그 다음 산소를 계산된 압력만큼 탱크에 먼저 넣어요. 그 다음 나머지는 공기 혹은 탈질소 공기를 넣어서 최종적으로 산소 비율을 맞춥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혼합 후에는 반드시 기체가 잘 섞이도록 시간을 좀 줘야 해요. 바로 충전 직후엔 위아래 농도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식혀야 한다, 쉐이킹한다 이런 표현도 써요. 이 방식의 장점은 뭐냐면요. 내가 원하는 산소 농도를 아주 정확하게 맞출 수 있어요. 그리고 EAN30이든 EAN36이든 EAN40이든 어떤 나이트록스도 만들 수 있습니다. 단점이라면 좀 더 많은 노동이 필요하고 산소 취급 주의사항을 잘 지켜야 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다이빙용 기체를 충전할 때 꼭 필요한 장비가 뭐죠? 바로 이 컴프레서입니다. 근데 이 컴프레서 단순히 공기를 탱크에 빵빵하게 넣는 기계가 아니에요. 좋은 공기를 안전하게 넣는 게 핵심입니다. 공기의 품질이 진짜 중요해요. 왜냐하면 오염된 공기를 넣으면 그걸 우리가 들이마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실제로 사고 사례도 있어요. 오염이 생기는 이유로는 첫째, 공기 흡입구 위치가 나빠서입니다. 예를 들어 컴프레서 엔진이나 차량 배기가스 근처에서 탱크에 주입할 공기를 흡입하면 그 오염된 공기를 그대로 탱크에 넣게 되는 거예요. 둘째, 컴프레서를 제대로 관리 안 했을 때입니다. 필터 교체 안 하고 오일 누유 방치하면 안에서 기름 찌꺼기, 수분, 심지어 탄화수소까지 섞일 수 있어요. 셋째, 마모된 부품이나 고장난 밸브 때문에도 내부에서 오염원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좋은 공기는 좋은 컴프레서 관리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트록스나 산소 같은 기체는 그냥 탱크 하나에 만들어 바로 쓰는 게 아닙니다. 보통은 기체를 미리 저장해놓고 그걸 단계적으로 다른 탱크에 옮겨가며 쓰는 구조예요. 낮은 압력의 산소 탱크부터 사용해서 점차 높은 압력순으로 사용합니다. 왜냐면 그래야 낮은 압력의 산소까지 사용할 수 있어서 압력 손실 없이 충전 효율이 높아지거든요.
스토리지 뱅크라고 들어보셨죠? 이것은 쉽게 말해서 나이트록스 등 미리 혼합해둔 기체를 저장해두는 큰 탱크예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충전소처럼 다이빙 탱크들의 기체를 나눠 넣는 겁니다. 나이트록스를 쓰기 위해서 특별한 장비가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몇몇 기존 장비는 약간의 정비나 부품 교체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특히 산소 농도가 높은 기체를 다룰 땐 제조사에서 지정한 산소 호환 부품만 써야 합니다. 안 그러면 산화작용 때문에 화재 위험이 생길 수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 40% 규칙입니다. 산소 농도가 40% 이상이면 반드시 산소 청소된 장비를 써야 한다는 거예요. 어디에 적용되냐면요. 레귤레이터, BC 인플레이터 호스 같은 호흡기 관련 부품에는 이 규칙이 적용됩니다. 근데 예외도 있어요. 예를 들어 스쿠버 실린더 자체에는 이 규칙이 부분적으로만 적용되기도 해요. 부분압 방식으로 40% 미만의 나이트록스를 충전하더라도 최초의 순수산소를 먼저 주입합니다. 따라서 산소 청소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이빙할 때 사용하는 실린더, 특히 나이트록스 실린더는 몇 가지 중요한 표시와 관리 사항이 있어요. 이걸 제대로 안 지키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나이트록스 밴드 스티커. 실린더에 붙어있는 초록색과 노란색 띠 보신 적 있죠? 이게 바로 나이트록스입니다 하고 알려주는 밴드 스티커예요. 여기엔 보통 나이트록스 또는 EAN이라고 영어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스티커가 있으면 누구든지 이 탱크엔 산소 농도 높은 기체가 들어있구나 하고 한눈에 알아볼 수 있죠. 이런 스티커가 없으면 잘못 충전하거나 잘못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트록스 탱크에는 이 스티커를 꼭 부착해야 해요. 두 번째, 성분 기록과 시각검사 스티커. 그리고 실린더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게 또 있어요. 바로 이 파란색 원형 스티커인데요. 이건 뭐냐면 산소 청소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지, 언제 시각검사를 했는지 보여주는 정보입니다. 산소 농도가 높은 기체, 예를 들어 EAN40 이상을 사용할 땐 산소 청소 상태가 유지되어야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충전할 때도 반드시 산소 호환성 공기로 충전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기체가 탱크 안에서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성분 기록 스티커는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자, 여러분, 나이트록스 다이빙을 하려면 당연히 먼저 탱크에 나이트록스를 충전해야 하죠. 근데 이 충전 생각보다 알아둬야 할 게 많아요. 우선 충전하는 탱크는 다이빙 센터에 있는 공용 실린더를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이 직접 가져온 개인 실린더를 쓸 수도 있어요. 중요한 사항은 어떤 실린더든 산소 청소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특히 EAN40 이상 쓸 땐 필수 사항입니다. 그리고 모든 충전소가 똑같은 방식으로 운영되진 않아요. 어떤 곳은 부분압 방식을 쓰고 어떤 곳은 멤브레인 방식이나 연속 흐름 방식을 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절차도 다르고 걸리는 시간도 다르고 가격도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처음 가는 충전소에서는 기체 분석기 챙겨가서 직접 확인하는 습관 들이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EAN31을 주문했는데 분석 결과 31.1% 혹은 32.9%가 나왔다면 일반적으로 1%까지는 괜찮다고 보기 때문에 너무 민감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이 범위를 넘으면 충전소에 다시 확인 요청해야겠죠. 자, 여러분, 나이트록스를 사용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할 일 뭘까요? 바로 기체를 분석하는 일입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산소 농도의 기체를 들이마실지 모르고 들어가면 산소 독성이나 MOD 초과 사고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기체를 분석하는 건 충전소 직원이 아니라 기체를 사용할 나 자신의 책임이에요. 내 몸에 들어가는 산소, 내가 확인하는 거죠. 산소 분석기는 산소의 성분이 아닌 부분압에 반응하는 장치예요. 센서를 공기 흐름에 노출시키고 스위치를 켜고 숫자가 안정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흔들리거나 흘러들어오는 기체가 불안정하면 숫자가 들쑥날쑥할 수 있어요. 공기를 사용하여 분석기를 교정합니다. 또는 다른 말로 칼리브레이션 한다고 합니다. 보통 20.9% 또는 21.0%에 맞춰요. 실린더 안에 남아있는 공기나 주변 공기를 이용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내가 분석기 사용법이 익숙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리조트 직원이나 센터 스텝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 단, 중요한 건 분석이 끝난 기체를 내가 다시 확인하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꼭 분석기 들고 MOD 계산까지 내 손으로 직접 해보는 습관 들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트록스 탱크 분석까지 잘 마쳤다고 끝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꼭 해줘야 하는 추가 절차가 있어요. 이걸 안 하면 현장에서 실린더가 어떤 건지 알 수 없어서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가장 먼저 탱크 압력이 정상인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200바 이상이라면 풀탱크라고 볼 수 있겠죠. 압력이 너무 낮으면 충전 부족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 다음 중요한 단계로 기체 분석 결과를 스티커에 써야 합니다. 산소 성분, MOD, 날짜, 사용자 이름 등을 기록합니다. 이건 단순한 메모가 아니라 내가 이 실린더의 기체 성분을 직접 분석했고 책임진다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항상 읽기 쉽게 빠짐없이 써야 해요. 센터나 리조트에서는 보통 기체 성분 기록부가 따로 비치돼 있어요.
이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한 증거 자료이자 안전 기록이 됩니다. 이름, 날짜, 분석값, 실린더 번호를 정확히 적어주세요. 이제 복습 문제를 풀어보고 답을 설명드릴게요. 1번 문제. 달톤의 법칙을 이용한 나이트록스 혼합 방식은? 정답, 부분합 방식. 달톤의 법칙은 혼합 기체의 총합은 각 기체의 부분합의 합이라는 개념이죠. 이 원리를 그대로 활용하는 혼합 방식이 바로 부분합 방식입니다. 산소를 먼저 넣고 그 다음 공기를 넣어 정확한 농도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2번 문제. 나이트록스에서 무엇이 날 경우 또는 두통, 메스꺼움, 불쾌감 등이 있을 경우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정답, 냄새, 맛. 이런 증상은 기체 오염의 대표적인 징후입니다. 오염된 공기를 흡입하면 감압병보다 더 위험한 중독 또는 질식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절대 사용하지 말고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3번 문제. 40% 미만의 나이트록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특별한 다이빙 장비가 필요하다. 맞는가 틀리는가? 정답, 틀림. 40% 미만의 산소 농도 즉 EAN32, EAN36 등의 나이트록스는 대부분의 일반 장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비가 오염되어 있지 않도록 기본적인 관리 상태는 필요하고 40%를 초과하는 경우부터는 반드시 산소 청소된 장비가 필요합니다. 4번 문제. 40% 규칙이란 40% 미만의 산소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무엇과 같이 취급하고 40% 이상의 무엇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어떤 취급 절차를 따르는 것이다. 정답, 공기, 산소. 이게 바로 40% 룰이라고 불리는 기준이에요. 40% 미만은 일반 공기처럼 취급 가능하고 40% 이상은 산소 취급 규정 적용해야 합니다. 안전 기준에서 매우 중요한 구분선입니다. 5번 문제. 일반적으로 40% 규칙은 호흡기와 잔압계, 인플레이터 같은 관련 부품에 적용되지만 이것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실린더. 실린더도 산소 농도 40%를 초과하면 반드시 산소 청소 상태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폭발이나 화재의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린더도 40% 룰에 반드시 포함됩니다. 6번 문제. 산소 성분이 높은 기체를 사용할 경우 일부 윤활유 성분은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알려지고 있는가? 정답, 화재나 폭발. 산소는 자체적으로는 연료가 아니지만 연소 반응을 폭발적으로 촉진합니다. 특히 일반 윤활유나 오염물질이 산소와 만나면 화재나 폭발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산소 농도가 높은 환경에서는 반드시 산소 호환 부품과 윤활유만 써야 합니다. 7번 문제. 실린더를 산소 청결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반 공기 대신 어떤 공기를 충전해야 하는가? 정답, 산소 호환성 공기. 실린더가 산소 청정 상태로 유지되려면 그 안에 들어가는 기체도 오염되지 않은 고순도 공기여야 합니다. 일반 컴프레서 공기는 수분, 탄화수소 등 미세한 오염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서 산소 호환성 공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8번 문제. 업계에서 통용되는 규칙 중에 하나는 나이트록스용 실린더에는 넓은 무슨 색과 무슨 색 뒤에 영어로 나이트록스 또는 EAN이라고 선명하게 인쇄된 스티커를 부착하는가? 정답, 초록색과 노란색. 나이트록스 실린더는 외부에서 쉽게 식별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노란색과 초록색 조합의 나이트록스 또는 EAN 표시가 표준으로 사용됩니다. 이건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안전 식별용 표시입니다. 9번 문제. 성분 기록 스티커에는 최소한 산소의 성분과 최대 허용 수심 및 허용 산소 부분합, 충전 리조트나 다이브 센터, 분석한 날짜 그리고 누구의 이름 약자 등을 기록해야 하는가? 정답, 분석자. 기체 성분을 정확히 기록하는 건 사고 예방의 핵심입니다. 분석자는 직접 기체를 분석하고 책임을 갖고 서명 또는 약자를 남겨야 하며 MOD, 산소 성분 % 및 날짜, 다이빙 장소 또는 충전소도 함께 기재합니다. 이건 기록이자 경고이고 팀 전체 안전을 위한 기본 절차입니다. 10번 문제. 분석기는 혼합기체에 포함된 산소의 부분합에 반응하는 전자식 감응 장치를 이용하여 센서 표면에 접촉하는 기체에 무엇을 디지털 형태로 표시하는가? 정답, 산소 부분합. 산소 분석기는 기체 중에 포함된 산소의 부분합에 반응하여 전기 신호를 발생시킵니다. 이걸 전자식 센서가 감지해서 디지털 숫자로 표시하죠. 그래서 정확한 분석을 위해선 기체 흐름이 일정하고 센서 상태가 양호해야 합니다. 11번 문제. 나이트록스 실린더의 성분을 분석하기 전에 산소 분석기에 대해 무엇을 하는가? 이것은 공기 중에서 실험할 수도 있지만 대개 실린더에 충전된 공기를 이용합니다. 정답, 교정. 산소 분석기는 정확한 측정을 위해 반드시 사전 교정 즉 칼리브레이션이 필요합니다. 보통 20.9% 산소가 포함된 일반 공기를 기준으로 교정하며 센서가 공기 중에 노출된 상태 또는 실린더에 충전된 공기를 이용해 교정할 수 있습니다. 12번 문제. 익숙하지 않은 산소 분석기를 사용하거나 성능이 의심스러운 경우 사용자가 어떻게 한 상태에서 리조트나 다이브 센터에서 분석을 대신 해줄 수 있는가? 정답, 입회.
산소 분석은 다이버 본인의 책임이지만 분석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거나 기기의 상태가 의심될 경우에는 다이브 센터 직원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분석하는 과정을 본인이 직접 입회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분석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사용자에게 있습니다.